네, 안녕하세요. 북녘뉴스의 진행을 맡은 커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네. 평화누나 김현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네요. 힘듭니다. 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박상하게 난 이후로 네. 우리 홍강철님, 김현희님, 유 대표님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다행히 근데 이제 저희 북녘뉴스 1, 2회 반응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조금 댓글이나 좀 보셨어요? 네네, 댓글들 봤는데 남쪽 분들이 북의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남쪽에는 국가보안법 해가지고 유튜브나 하여튼 그거 보는 데 대해서도 거부감도 있고 북의 이런 매체를 못 보게 다 막아놨죠. 그래서 알고 싶고 허기심이 있으면서도 다가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됐다고 참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뉴스, 제가 전문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뉴스, 제대로 된 북한 뉴스를 처음 만나본 것 같다. 제가 너무 좋게 해석했나요? 그런 뉴스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좀 따뜻했고 댓글에서 많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좀 저는 좀 뿌듯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유 대표님 말씀을 이제 요즘 정기적으로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대표님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저희들 이 프로그램의 한 8할은 유 대표님이 안 보이시는 데서 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홍강철님이나 김현희님이 혼자 영상 찍어서 올리고서는 댓글에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작업량이 많아서 이게 하나하나 특히 저희 북녘뉴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네, 아부성 비슷하게 멘트를 우리 좀. 유 대표님이 아마 혁명화 기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런 버스도 없이 무버스로 지금 1년 넘도록 저렇게 계속 밤에도 잠을 못 자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혁명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님도 조금 빨리 더 하셔서 고생하시는 김에 혁명화 빨리 마치셔가지고 후배를 키워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스텝도 있고 사무실도 준비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고하시면 그래도 수고하시는 그렇죠. 예, 네. 교통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받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조회수도 나오고 여러분이 알람 구독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더 안정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조금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세요 이런 글도 있는데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북한 평양병원 공사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홍강철님하고 또 제가 둘이 찍는 영상을 새로 시작했거든요. 이제 거기 보시면 조금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은데 우리 환경을 사랑하시고 뭐라 그래야 동물을 좋아하세요? 그건 아니시죠? 저는 동물은 집에 안 키웁니다. 네. 저희 딸이 참 좋아했어요. 집에서 애견을 키웠거든요, 평양에서. 근데 지금 사회가 세계적으로 보호권, 환경 보호 이게 참 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이 보호되고 환경이 보호되는 이런 데 정말 적극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첫 뉴스로 북한에서 인공 사육 조건에서 참매 번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네. 국가과학원 동물연구소에서 이번에 참매를 인공 사육 조건에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참매를 영감성의 상징이라고 항상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알고 사랑해왔던 거죠. 그래서 참매가 알에서 까나서 50일이면 엄지가 된답니다. 무게가. 근데 동물학 연구소 연구사들이 참매의 이렇게 세심한 관찰 속에서 엄지가 새끼를 덜 버는 것이 아니라 인공 사육 방법으로 이렇게 번식시켜서 북의 국조인 참매를 언날에 논리 보급할 그런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매가 북의 국조인 거예요. 국조입니다. 남쪽엔 국조 없나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북에는요. 네. 남쪽은 국기가 태국기 이렇게 돼 태국기죠. 있죠.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기. 그래서 공화국기. 네, 그렇죠. 그 국가는 애국가 똑같죠. 네. 그리고 국화가 여기는 무궁화더라고요. 네. 우리 거기는 먹난꽃입니다. 먹난꽃. 먹난. 그리고 국수가 우리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네, 남쪽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교는 우리 풍산개입니다. 풍산개는 여기서도 유명하죠. 그렇죠. 네. 우리 국견입니다. 그리고 네. 국저가 참매입니다.
참매입니다. 참매. 예. 그래서 참매를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동물원에서 뭐 이렇게 해서 번식해서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것에 성공했다는 거고, 그리고 저기 우리 동영상 중에 그 책 읽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보면 내가 만난 황석영, 그래서 네. 홍석중님이라고 북한 작가분이 네, 쓰신 네. 거 있죠. 네. 황석영님 옛날 소설 중에 장길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 장길산 소설에 보면 9월산에서 장산곤매가 날아올라서 이렇게 외세를 상징하는 뭐 대륙의 독수리를 쳐부시는 뭐 이런 얘기가 시작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 참매 얘기 올려주셨을 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북측에서 북녘에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소나무라든지 목란이라든지 또 우리가 남쪽에서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명산 한북 칠보산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네. 칠보산은 북녘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50제곱킬로고요. 네. 해발 높이는 659m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한반도 1월달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네네. 기온이. 그래서 제일 낮은 기온이 영하 24도예요. 오, 네. 엄청 춥죠. 그리고 8월에는 제일 높은 기온이 36도입니다. 네. 덥죠. 칠보산은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히 칠보산에는 가지가지 전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남쪽 분들이 네. 북에 어디 가고 싶어 하게 되면 뭐 금강산, 백두산, 묘양산 이런 걸 찍잖아요. 네네. 북쪽 사람들은 첫째가 칠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 그래서 북한은 좀 안다 그러면 칠보산 가자 네,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네. 칠보산이 뭐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것보다 네. 칠보산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모든 바위 하나, 덜 하나가 음담패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재밌는 그래서, 이야기들로. 네, 그래서 네. 거기에는 이렇게 원래 칠보산이 송이버섯 산지잖아요. 그래서 네. 바위들 자체가 다 송이버섯 형태를 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좀 연상케 하죠.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죠. 예, 그런 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칠보산 또 생물 보호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백 종에 달하는 동식물 자원이 있고, 또 황진 온천을 비롯해서 약효감 높은 이런 19개의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특히 발해 시기인 826년에 건설된 불교 절간인 개심사도 있습니다. 개심사. 네. 그리고 또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거는 네. 바위들인데요. 네. 부부바위, 부부바위. 원숭이 바위, 애기 어머니 바위, 청각 바위, 처녀 바위, 뭐 여러 거 바위가 많은데요. 부부 바위는 왜 그러냐면 그때 일제 침략자들하고 싸울 때 네. 남편이 일제놈을 반대해서 나갔다가 오랑캐들과 갔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장에서. 네. 돌아오니까 아내가 너무 반갑잖아요. 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남편을 끌어 안으면서 제일 먼저 남편이 밑에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지 못하고 굳어져서 부부바위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할까 말까 바위라고 있어요. 할까 말까 바위요? 할까 말까 바위. 네. 뭘 할까 말까 아시겠죠? 그것도 이 바위가 마주 서 있거든요. 네. 그 한 동네 앞집 뒷집에서 처녀 청각이 서로 사랑을 했답니다. 사랑을 했는데 남자가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처녀가 나물 캐러 올라왔대요. 근데 서로 사랑하니까 누구도 안 보는 수풀이니까 서로 둘이 부둥켜 안고 뭔 고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남자가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부부가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 승인 없이 내가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 나니까 시간이 걸려서 덜로 굳어진 거예요. 할까 말까 생각하는 동안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덜로 굳어진 청각은 그 할까 말까 하고 처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들은 별로 매력 없는데. 그죠? 네. 이런 어떤 제도나 인습에 얽매인 걸 반대해서 반봉건 뭐 이런 것들이 나왔나 봐요. 네. 어쨌든 그 칠보산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렇게 북한에는 명산들이 네. 많이 있고 우리가 하루빨리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부럽다. 가보셨죠? 당연하죠. 북쪽 사람들은 아마 그럴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제의 날강도적인 조선 문화유적 약탈 만행, 그래서 이제 이것을 뉴스로 가져와 주셨는데 조금 네.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거기서 덕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16년째 옥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에서 연일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제의 조선문화 유적 약탈
약탈 만행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정말 우리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을 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또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다죠. 네.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죠. 잊지 못할. 근데 그때 일제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부터 조선의 이런 귀중한 재보와 문화 유적들을 많이 약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탈해 갔던 것 중에 100년 전이죠. 그때 일제가 가져갔던 북한 대첩비가 2006년도에 6년 3월에 드디어 항해부독 김책시 림명리에 다시 찾아다가 그 자리 벌레 자리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제놈들은 수많은 많은 것들을 가져갔고 네. 북한 대첩뿐 아니라 이런 이순신 자수용 대첩비 네. 이런 것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아서 땅속에 묻어버림으로써 우리 민족의 이런 애국 정신을 말살하려고 많이 책동을 했다고 합니다. 북은 이번 논평을 통해서 만일 일본 반동들이 패망의 겨울을 망각하고 옛 시절을 되찾아버리고 계속 발악한다면 차려질 것은 죽음뿐이며 가다할 것은 멸망의 구렁텅이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명대사 기념비, 리수신 장군 좌수영 대첩비, 뭐 명량 대첩비 등등 뭐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문화유산과 많은 인명들을 이제 그 저기 일본에서 일제가 끌고 가서 뭐 학살당했죠. 그래서 이런 우리 그 북측과 남측이 같이 공통의 대항해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런 공통점부터 시작해서 같이 좀 싸워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있죠. 2018년. 그때 우리가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같이 출전하도록 나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한반도기에 덕도가 찍혀 있는데 그 일본이 그 덕도를 놓지 말라고 해가지고 남쪽 정부에서 덕도를 뺐다고 했죠. 근데 북에서는 절대로 빼면 우린 안 나갈 거다 해가지고 공동으로 입장 못하고 북에서는 덕도를 입력하고 나갔던 적이 있었죠. 그게 좀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민족이 좀 빨리 하루빨리 떳떳하게 미제의 저런 억제 주장을 누르고 덕도를 우리나라라고 좀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번에 방위백서도 보고 하면서 이 세상에 진짜 일본과 미제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정말 시원한 사이다처럼 할 수 있는 걸 북에서 하는 이런 비판들을 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좀 같이 하도록 하시죠. 정말 속이 시원해서 저희가 이번에 북이 어떤 모습으로 북을 비난했는지 일제의 이거 약탈적인 행동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불구대천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오만망자한 아베는 과거를 어물쪽에 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소를 늘어놓았다. 아베 몰골을 통해 파렴치하고 단특하고 악착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NHK 방송에 미친 망동은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구린내 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싸서 미친 개 나발을 불어대도 쓰레기는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他は委員が指摘されたことは内容の外でございまして、我々もっ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아베 패당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인 성노예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처럼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평양. 보도를 마칩니다. 네. 그 뭐 영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진 거 정말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 IOC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곳이니까 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박해서 이제 그것이 남북한의 합의가 안 돼서 뭐 공동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시간을 가지고 지금 빨리 교류를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대응하고 뭐 일제 만행 시기 그리고 이제
북측에서는 그 일제 침략기를 40년으로 한다고 그래요. 46년? 46년? 그러니까 1905년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좀 같이 공동의 역사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가서 힘을 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평양 산원에서 506번째 새쌍둥이가 출생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올해에만 10여 쌍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7일 날 평양 산원에서 506번째 새쌍둥이가 출생해서 올해 10쌍의 기록을 했던 거죠. 특히 3월에는 3월 한 달에 4쌍을 받았답니다. 오, 새쌍둥이를요? 네, 4쌍. 그리고 6월에는 3쌍을 새쌍둥이가 태어났고 정말 그 나라에 새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게 그 나라의 흥할 징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태어난 506번째 새쌍둥이는 태어날 당시에 무게가 2.1kg, 1.8kg, 1.96kg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6kg, 2.42kg, 또 2.55kg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산원은 새쌍둥이를 새쌍둥이도 그렇지만 아기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아기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기과에서 아기들을 전문적으로 네. 몸무게가 전문적 건강을 체크하는데 새쌍둥이 경우에는 4kg가 될 때까지 아기과에서 네. 관리를 합니다. 4kg가 돼야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태어난 새쌍둥이는 함경남도 홍원군에 사는 염홍이 여성입니다. 함경남도. 그래서 새쌍둥이를 임신이 합중이 된 다음에 헬기를 타고 평양 산원에 입원해서 의료 치료를 받았죠. 올해 3월 20날에 500번째 새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함경북도 총진시 라남구역의 주민입니다. 29살 리연화 여성이죠. 그분도 11월 15일 날에 새쌍둥이라는 게 확진이 돼가지고 네. 평양산원에 입원해서 넉 달 만에 네. 새쌍둥이를 낳았죠. 그래서 이게 평양에서 새쌍둥이를 낳기 시작한 것은 1980년 9월 21일 날에 첫 새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 506번째 쌍까지 태어났고요. 전국의 이런 시, 군, 인민병원에서 새쌍둥이 임신만 확정이 되면 9일로 평양 산원으로 후송돼서 임신 시기가 상관없이 그냥 뭐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쌍둥이, 넷쌍둥이는 태어나면 국가로부터 남자는 운장도를, 여자는 군반지를 선물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쌍둥이와 넷쌍둥이는 네. 그 운장도와 군반지를 세 명이 몽땅 다 합쳐야 네. 태어난 연도와 월과 일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뭐이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어난 애들은 이제 태어나서 가면 만 4살이 될 때까지 자기 집에 안 갑니다. 엄마 산모만 자기 집에 가고 애들은 집에 안 가고 이런 육아원에서 네. 국가가 따로 특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학교 입학할 때까지 어린이와 엄마한테는 의사, 담당 의사를 딱 붙여가지고 특별히 건강관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마 김현희님이 좀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이름도 이쁘네요. 소아과가 아니라 아기과네요. 아기과. 네, 그래서 그죠.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 키우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번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이 네. 아닙니까? 아이들이 왕이죠. 그래서 북에서도 어린이는 왕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특히 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말을 했던 것은 제가 평양 산원에서 딸을 낳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뭐 평양 산원은 소수 특권층만 간다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시설들을 진짜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너무 선입관을 갖거나 잘못된 뉴스에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전에 뭐 방송 올리신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북한은 고아 문제도 저도 이제 고아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아 정책이라고 네. 해서 되게 국가에서 당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좋은 점들은 배우고, 원래 사회주의가 좀 이제 그런 데 강점이 또 있으니까. 네. 우리가 혹시 장가가셨어요? 네. 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애의 보호자 누구죠? 당연히 아버지죠. 네네네. 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린애의 보호자는 당연히 부모란 말이죠. 네. 그러면 고아의 보호자는 누굴까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네, 고아니까. 그 보호자는 누굴까요?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죠. 국가. 네. 예, 국가가 바로 그 거하의 부모인 거죠. 네. 그래서 거하 정책으로 거하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 또 알려드리고요. 뭐 그 외에도 소식들은 많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 준비해서 또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